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았답니다.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던 그 남자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서울대 나왔고 자기가 의사 집안이다. 의사가 뭐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돈은 얼마 못 버는 게 지겨워서 나는 그냥 이 임상심리를 선택했다.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충격 먹었던 거는 이제 여자들 사진을 한 진짜 40장, 50장 정도 제가 받았어요. 네? 기본이고 뭐 물고 나오셔서 이 상태로 사진을 찍게 하고 네? 여성들을 상대로 한 그의 말과 행동은 기가 막혔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악질인 게 나는 인기가 많은 미혼남이다라고 하면서 여자들이랑 성관계를 하고 다녔는데 고민을 해결해준다며 손을 내민 그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성을 만나는 과정에서 고민이 있었다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소위 말해 라고 해서 남자가 사귈 것처럼 행동하고 이제 성관계만 하고 잠수 타는 경우 그런 경험을 처음 겪어보고 성적으로 너무 수치심을 느끼는데 친구들한테도 말을 못하겠고 어딜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게 된 거예요. 사귀었던 남자랑 관계가 좀 틀어져가지고 제가 다시 만나고 싶어서 사람이 를 보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됐던 것 같아요.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 그들은 한 연애 상담 업체를 찾았답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나면은 180도 달라진다는 막 후기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걸 듣고 좀 달라지고 싶다. 나도 막 이렇게 바보같이 휘둘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전화 상담을 신청했죠. 상담을 진행한 건 김 대표. 10수년간 연애 상담을 진행해 왔다는데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전화를 했을 때 힘들었겠어요. 많이 속상했겠어요. 그쵸? 제가 딱 그 슬퍼하는 부분을 딱 위로를 해주거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수업을 들어보니 마음에 와닿았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들이 다 어느 정도 심리학 책에 있는 내용이고 연예 기술 책에 있는 내용이고 실제 검색해보니까 나오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막 믿게 됐던 것 같아요. 이후 그와 만나서 상담을 받고 싶어 대면 수업을 신청했다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붙였답니다. 뭐였을까요? 내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고 했다는 건데요. 네? 이성을 만날 때 행동을 교정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자세의 나체 사진을 요구한 김 대표. 네? 무슨 행동을 교정해요? 일본부터 시작해요. 왜냐면 갑자기 보여줘 하면은 누가 보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 그다음에 사진, 그다음에 사진, 그다음에 가슴 사진, 가슴이 나온 전신, 얼굴이 나온 전신, 나중엔 영상 이렇게 되는데 보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여자들 사진을 보내줘요. 다른 여자들이 이렇게 찍었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돼. 사진을 제가 갖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의 이상이구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신뢰했던 이유가 있었답니다. 홈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전문 심리학자들이 운영한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체계적으로 짜여있는 여러 명의 심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듯한 거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 말도 잘하고 10년 넘게 운영하고 칼럼들도 되게 과학적이게 쓰거든요.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울 점이 너무 많겠다. 배워가야겠다. 그런데 김 대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다는데요. 처음 오자마자 그 사람의 문제점을 막 알려줘요. 너는 이해가 안 되고 너는 이해가 안 돼. 너무 보수적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스킨십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너무 허용해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네가 앞으로 이런 걸 연습을 해야 된다. 수업의 일환이라며 강제 추행도 서슴지 않았답니다. 네? 그냥 사람들 다 있는 식당에서 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계속 강제추행을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자기가 만지면 가만히 있어. 있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성기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고 말이 됩니까 저게? 그의 요구를 거부하면 내담자들의 잘못인 양 몰아갔다는데요. 뭐가 그렇게 힘들죠?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너 오늘 나 속였어 안 속였어? 너 나 속였지? 뭐가 그렇게 죄송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도 없잖아 너. 그리고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 들통났지 그치?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고 바로 답하지 않으면 추궁하기도 했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받은 메시지입니다. 김 대표는 왜 이렇게 연락에 집착하는 거죠?
전문가가 보는 그의 행동은 어떨까? 집요하게 이제 틈을 주지 않는 거죠. 뭐 기다리거나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물어보게 해서 말하자면 정신적 혼란을 만드는 것이죠. 뭐 가스라이팅에서는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그 의문이라든지 궁금한 게 생기게 되고 또 심리적인 저항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김 대표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저런 막말을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듣고도 계속 수업을 듣는 거죠? 사람이 전문가라고 하니까 심리학자니까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르는 건가? 근데 제가 원했던 건 사실 그냥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거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 수업을 들었던 거예요. 충격적인 일은 끝이 없었답니다. 내담자들 간의 성관계도 종용했다는데요. 갑자기 모르는 남자랑 성관계를 왜 해야겠어요? 성관계를 하라고 시켜요. 이 자체가 훈련이고 이걸 해야지 너가 성장할 수 있고 아, 이거 좀... 야, 이거 좀 심한가? 말이 돼요, 이게? 그래야 연애력이 발달이 되고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계속 세뇌를 시키고 남자 내담자들도 같은 이유로 성관계를 지시받았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치료라는 명목이죠. 자꾸 여자 내담자랑 연결해주려고 얘랑 자야 너도 치료가 되고 얘도 치료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좀 싫은 내색을 하거나 싫다고 하는 거기에 이제 자기 말을 따를 때까지 아, 이건... 심지어 김 대표는 내담자들에게 자신과의 성관계까지 요구했다는데요. 저한테 기술을 알려준다 수업을 한다고 해서 이제 가는 건데 이제 갑자기 다짜고 모텔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 되는 줄 알았죠. 왜냐면 그 사람이 10년 넘게 이 연애 상담소를 운영을 못하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같이 갔는데 갑자기 저 옷을 벗기고 막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 훈련이고 내가 훈련을 하려고 너를 불렀는데 너가 나를 지금 이렇게 날 난처하게 만들었다. 뭐 막 이러면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저한테 해서 그 뒤로는 신고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김 대표의 노골적인 성추행에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힘들었답니다. 이거 다른 건 안 하고 말이야. X랑 하고 말이야. 다른 건 하도 이 자식아. 상담사로서 그의 행위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두 사람 간에 동의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담 상황에서는 동등한 관계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치료자가 내담자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일방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미 내담자는 치료자에게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성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윤리 위반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담심리사의 윤리 강령에 따르면 내담자의 신체 접촉 및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네. 김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업체 홈페이지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봤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는데요. 김 대표와 어렵게 연락이 닿아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성관계를 종용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용당했다라고 얘기하면요. 그분이랑 저랑 실제로 대화를 했는지 그냥 얼마든지 편집 가능하죠. 그런 진짜 성범죄자면 고소를 해서 집어넣어버리면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한다던 김 대표. 하지만 피해자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상담을 한 이유가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고 이 사람만 알았으면 좋겠어서 상담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다 뻔뜨리고 다닌다니까요. 이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 사람 사진, 이 사람이랑 통화한 내용, 이 사람이 왜 왔는지 전부 다 유출을 해요. 그래요. 그 친구가 연극성 성격장애다. 상담 내용은 물론 개인정보까지 내담자들에게 유출했다는 겁니다. 상담사를 믿고 민감한 부분까지 얘기했을 텐데. 김 대표의 행동에 문제는 없을까? 상담 영역에서는 상담 학회 등에서 자체적인 윤리 규정으로 내담자의 비밀 보장을 치료자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윤리적 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본인이 상담한 내담자의 구체적인 상담 내용을 그것도 음성 파일로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 보장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죠. 상담심리사 윤리 강령에 의하면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보호해야 하며 만약 정보를 공개할 경우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김 대표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내담자에 대한 욕까지 했다는데요. 안 들으면은 들을 때까지 난리가 나요. 들었어? 어때? 들었어? 뭐 그리고 맞장구 치면서 같이 그 사람을 욕을 해줘야 되고. 아니 상담 녹취 유출도 모자라서 내담자를 욕한다고요? 아, 이런 사람이 상담사라는 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들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해야 했답니다. 여자들 사진을 한 진짜 40장, 50장 정도 지금 받았어요. 네? 네? 저한테는 다 지운다 무조건. 다 지우고 이거 뭐 입학은 범죄다 했는데 그때 이게 모이면서 피해자 서로 공유하고 사진 같은 거 이제 봤는데 정말 범죄를 그냥 얘가 저지르고 있었더라고요. 세상에. 수업을 함께 들은 남성 내담자들에게 여성 내담자들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겁니다. 한 남성 내담자가 김 대표에게 사진을 받고 경악스러운 마음에 사실을 알렸다는데요. 유품은 들어왔을 때부터 했어요. 처음에 연락을 할 때부터 다른 여자의 무슨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한 달 동안 계속 보냈었어요. 남자들한테 그걸 보내면서 약간 대단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하고. 지금 내담자들이 여자들하고 주고받은 이랑 여자들한테 받은 좀 사진들을 보낼 거예요. 수위 얕은 걸로. 뭐 그렇게 수위가 세지도 않아요. 벗어봐야 지금 수준으로만 시원스럽죠. 자, 한두 개만 더 보낼 겁니다. 이게 지금 실제 대화 내용입니까? 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하는 친구가 아니었으면 이걸 몰랐을 거예요. 불법촬영 리포트 애들한테 가서 다 얘기를 해줬어요. 며칠에 나한테 이런 사진 보냈었다. 너 알고 있어? 근데 여자애들 몰랐던 거잖아요. 얼굴이 다 나와 있네. 이제 그거를 저한테 너의 알림 사진도 내가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이 지금 너한테 갔다. 난 그 사람을 처음 봤는데. 실제 유포된 사진의 수위가 너무 심각해서 재구성을 좀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진이 유포된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사람이 남자끼리 친해지는 걸 엄청 봤거든요. 뭐 자기들끼리 좀 서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다른 사람들 못 만나도록 그냥 완전히 자기 지배하에 있게끔 그렇게 일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피해자들은 비밀 유지 서약서 등은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까지 유포된 사진 수는 셀 수가 없을 정도라는데요. 이렇게 받는 사진이 거의 수백 장씩 받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다 찍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한테 받은 사진이 수백에서 수천 장이면은 그게 진짜 뭐 수천에서 수만 장 이상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 내에서도 이제 뭐 사진을 이렇게 유포하는 남자들이 있다. 근데 한 번 올라가면 지워지지도 않고 그렇다. 근데 이제 그게 자기 얘기잖아요. 속옷 사진이나 제 사진도 중간중간에 수련의 과정으로 받은 것도 있다고 하시던데. 저 벌써 철창 안에 있겠죠. 그런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으면요. 그렇게 성범죄자는 고소를 먼저 해야지. 왜 방송국에서 떠들어요? 그러면은 받으신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확인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확인시켜줄 수 없어요. 와. 제3자에게 사진을 유포한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 사람의 운영 형태를 보면 피해자들의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사진들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유포하는 행위가 있다. 실제로 증거도 남아있잖아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촬영 자체는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이 동의받지 않고 반포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지독한 악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이게 사진이 어디까지 퍼졌을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피해자들은 뭐 우울증에 뭐 진짜 자살하고 싶다, 한국에서 못 살겠다, 지하철도 못 타겠다. 왜냐면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 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사람이 내 사진을 혹시 받은 사람일까 봐 무섭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일들을 말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다들 보복당할까 봐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못하고 그러다가 알게 되면 어떡해요? 제 사진 유포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계속 전화하고 연락하고 만나서 제가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명, 두 명 이제 점점 설득을 해서 저희가 몇 명이 모였고. 그런데 김 대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도 알게 됐다는데요. 소리라고 항상 얘기하죠. 모든 사람한테 다 신고죠. 남자, 여자. 그리고 이제 더 악질인 게 자기가 알기가 많은 미문남이다라고 하면서 여자들이랑 성관계를 하고 다녔는데 사실 이 사람은 유부남이고 아이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죠. 참.
해당 업체의 정보에서 김 대표 아내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특허 출원을 신청했던 걸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상표권 등록을 하려고 한 사람이 이름이 으로 돼 있어서 일부 내담자가 수업료를 입금한 계좌가 아내 명의였다는데요. 그동안 미혼이라고 밝힌 김 대표의 입장은 무엇일까? 제가 결혼했던 사실도 알려주면 안 되고요. 제 처가 노출되어서도 안 돼요. 결혼했던 사실이 무슨 말씀이세요? 제 기혼 여부도 얘기가 되면 안 된다고요. 모든 신뢰가 깨진 순간 전문 상담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답니다. 김 대표는 항상 자신을 임상심리학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학회에 뭐 세미나 들어왔다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김 대표가 해당 학회에 소속돼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임상심리학회입니다. 이라는 선생님이 아예 안 계세요. 김 대표의 임상심리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저 수련받은 전문가 맞고요. 그럼 임상심리 뭐 상담 전문 자격증 같은 것도 있으신 거예요? 지금 제가 제 정보 다 알려드리기 싫습니다. 수련증을 제가 보내놨으니까 보시면 되잖아요. 임상심리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자 실습 수련 증명서를 보내온 김 대표. 실습 수련 증명서가 뭐죠?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을 찾아가 봤는데요. 수련증은 그냥 1년 동안 수영장 학원 다녔다 이런 정도예요. 이 교육에서 1년 동안 몇 월 며칠부터 뭐 몇 월까지 이렇게 수료했다 이런 자격증을 따기 위한 절차. 이수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걸 채워야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련증은 사실은 그 자격증을 다 얻기 위한 중간 단계 정도로만 알고 있긴 한데. 저기요, 우리나라 상담법상 우리나라는 자격증 없어서 상담할 수 있고요. 왜 저희는 치료적 장면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어놨어요. 전문적 상담을 한다고 적어놨어요. 제 유튜브 영상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센터나 병원에 가세요라는 안내를 반드시 해요. 홈페이지에 명시한 문구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국내 유인, 국내 최초 이런 말에 현혹되기가 쉽죠. 진짜 전문가라 그러면 본인이 어디 소속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다른 일반적인 상담소나 정신건강 관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의 구체적인 신상 명세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라고 보는 게 맞고 정상적인 상담센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하. 이에 대한 김 대표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 대표는 내담자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네? 제가 지금 제 가족이랑 친구랑 내담자랑 전방위적으로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당하고 있고 사람이 편하겠어요. 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요. 실행범도 지금 밝혀졌어요. 이 사람이 협박 문자를 보내고 계정을 개설한 뒤에 계정의 이메일과 으로 괴롭혔어요. 그런데 현재 피해자들은 김 대표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데요. 계속 그 보복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하면은 보복을 할 것처럼 하는데 막 거의 일상생활 불가능하게 뭐 제 집 주소도 자기 유튜브에 올리고 힘든 상황이. 그래서 저희가 불안한 거예요. 그 주소 다 알고 있는데 와서 그 사람이 복수할 수도 있고 보복할 수도 있는 거. 김 대표의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 하나는 스토킹 처벌법이고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이고요.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 스토킹 범죄에 포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고소에 들어가서 피해자 협박 행위로 평가가 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복범죄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복범죄로 평가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상담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친구들 간에, 가족들 간에 뭐 상담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긴 하겠지만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불안하다 하더라도 신뢰성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꼭 확인을 하시고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받고 마음을 치유하고자 찾았던 상담소인데 남은 건 깊은 상처뿐입니다. 김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 그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랍니다.